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은 뭐 올해 들어서만 한 60% 갑자기 왜 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 업사이드 있을 요인들이 많은 거죠,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상장을 하면 지금 LG화학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갈아타는 시점을 좀 어떻게 봐야 되나? 근데 특히 최근에 올해 들어서 한 일주일 열흘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은 뭐 거의 안 오르다가 올해 들어서만 한 60% 가까이 올랐는데 갑자기 왜 오른 거예요?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 동안에는 조금 눌렸던 부분이 우선 본업이 정유였어요. 그쵸. 네. 정유 뭐 쇼크 나고 정제 맞은 마이너스 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덜 올랐었던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도 ITC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그 부분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불확실성 부분도 좀 있었고 동시에 그러면은 캐파 증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유동자금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셀 기업들에 비해서는 조금 주가가 눌렸던 측면이 있었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풀렸죠. 첫 번째로는 이제 정유 부분이 그래도 20에서 25불 때보단 낫다. 네. 기저 효과가 네. 이제 있고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 부분에서도 합의금이 많이 좀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 LG화학에 내야 되는 합의금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설사 합의금이 나오더라도 유동자금이 많이 확보가 됐어요. 우선은 올해 SK IET 상장이 있죠. 네네. 거기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작년에 이제 페루강산 매각했던 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딜 클로징이 아직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하면 한 1조 정도가 또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그린본드 그거 이제 들어오는 부분, 네. 루브리컨츠도 매각한다고 하니까 그거까지 들어오게 되면 최소 4조 이상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합의금을 내도 네. 상관없고 캐파 증설하는데도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ITC 네. 결과가 지연이 되면 불확실성이 지연이 됐어요. 네. 더 좋죠 사실은. SK이노베이션도 배터리 부분에서 이익을 내기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 기존에 이제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으로는 사실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이제 네. 2021년에 배터리 쪽을 끌어올리는 힘은 이슈죠. 처음에 이제 ITC 결과부터 시작해서 뭐 유동자금 하나 둘씩 이제 이슈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도 업사이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쪽에서 사실은 SK 이노 쪽으로 조금 많이 몰아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나오면 또 올라오고 IT 상장되면은 또 업사이드 있을 요인들이 많은 거죠, 사실은. 작년에도 2차 전지는 핫했고 올해도 지금 올 초부터 엄청 핫한데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더 오를까? 그리고 투자 포인트는 과연 뭘까?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올해 2차 전지 업종의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네, 우선 셀하고 소재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셀 쪽은 안전성이에요. 우선 화재가 워낙 하반기에 몰아서 났기 때문에 LG화학이 LNF에 NCMA를 적용을 했을 때 화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정적으로 돌아서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에요. LG화학은 3, 4분기 때 흑전을 했잖아요. 그쵸, 로우 싱글이 나왔기 때문에 연간 이제 흑자 전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가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은 말씀드렸듯이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그쵸. 사실은 그걸로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셀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업사이드 요인이 훨씬 많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2021년 동안에 이제 보여줄 만한 일들이 많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불확실성 때문에 눌려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소되는 국면이다. 사실은 12월하고 1월 바짝 오르긴 했는데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 업체의 투자 포인트는 그렇고 그럼 이제 소재 업체들이 있잖아요.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뭐 양극재 업체도 있고 음극재 업체도 있고 뭐 전해액을 만드는 업체들 그 업체들 각각의 이슈들은 좀 뭐가 있나요? 소재를 바라보는 저의 투자 포인트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제 셀단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 압력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소재 쪽은 마진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 갈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 단가 압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기술 개발이 여전히 되고 있느냐 퀄리티를 요구를 하느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마진 단가 압력에 있어서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룸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양극재하고 음극재 쪽에서는 흑연 말고 네. 실리콘 쪽으로가 기술 개발 퀄리티를 중시를 하고 있고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제 단가 압력은 없어요. 소재 쪽을 추천을 드리면은 저는 탑픽이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우선 첫 번째는 양극재 업체예요. 아, LNF 쪽에서 이번에 LG화학 쪽으로 납품한 NCMA, 네. 알루미늄 도핑한 그 안정성 위주의 양극재를 이미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그게 최신 기술인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소재 업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원가 절감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산에서 광물 캐내고 그다음에 가공을 해서 넘어올 때 네. 마진이 많이 붙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공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쪽하고 해서 이제 수산화 리튬 가공 쪽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리사이클링으로 네. 해서 LG화학 쪽에서 이제 스크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서는 다시 리사이클링을 해서 이제 집어넣어주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한 양극재로 치면 한 12,000톤 정도가 이제는 들어오게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이 한 3만에서 4만 톤 정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12,000톤 정도는 원가 절감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뛰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거기서 다시 소재를 생산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지금 니켈하고 막 가격 엄청 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될 수 있다고 아. 보실 수 있어요. 첨보 같은 경우에도 네. 좋게 보고 있어요. 첨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그 전액 안에서 리튬염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원래는 이 리튬염이 전부 다 일본 업체들 걸 가져다가 사용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에서 만든 그 표준 리튬염을 국산화를 완료를 해서 네. 첨보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보 같은 경우도 아주 밸류가 항상 높아요. 그래서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리튬염 쪽으로 유일하게 표준화된 리튬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는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그만큼 외형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극재는 추천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음극재는 사실은 추천드릴 만한 것이 있지만 네. 그게 2차 전지 이제 IT 하시는 분들 쪽으로 예. 넘어가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제 쪽에 이제 음극재는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이거든요. 예. 근데 거긴 이제 천연 흑연을 하고 있어서 쪽은 실리콘이 아니에요? 예. 메인이어야 예. 되는데 이제 천연 흑연 쪽은 해마다 단가 압력이 이미 있었고요. 중국 업체들도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사실은 추천드릴 만한 거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업체들 네. 보시면 됩니다. 나노 신소재라든지 나노 대주 신소재? 전자재료 이런 쪽 있습니다. 네. 동박 쪽은 사실은 2021년 동안에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OPM이 일부 이제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제가 SKC 하나 추천드리는 이유는 SKC는 지금 석유화학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정부 쪽에서 이제 범용 케미칼에 대한 가동률을 낮춰라. 그리고 이제는 어쨌든 탄소세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범용에 대한 부분을 낮추고 이제는 성장 동력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전환을 해라. 친환경 쪽으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성장 동력으로 가져갈 만한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지 친환경 이제 소재라든지 PLA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장기적인 라인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SKC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성장 동력으로 가져갈 만한 좋은 기업이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게 상장을 하면 지금 LG화학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회계적으로 기업 가치에는 뭐 변함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수급적으로는 LG화학을 사려던 사람들이 아마 다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갈아타는 시점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그런 포인트도 집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LG화학도 그런데 이제 첨단 소재하고 케미칼 쪽으로 어쨌든 2021년에 최고의 화두는 그린 뉴딜이잖아요. 그래서 케미칼 쪽으로도 지금 친환경 쪽 외부 컨설팅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린 뉴딜 친환경 소재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의 전환도 일부 보여줄 것 같고 첨단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4분기에도 첨단 소재 쪽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
잘 나올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쵸? 제 추정치로 갑자기 예상치,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상치. 예. 네,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이런 밸류 멀티플을 줄 수 있냐 그건 아니겠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여기도 이제 기업 가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다만 네. 2021년 한 해로만 딱 본다면 네. 나뉘겠죠. 당연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나 뭐 각 기술의 장단점이나 이런 걸 볼 때 2차 전지 대 수소 연료 전지 뭐가 더 낫다고 보시는지. 우선 당장 외형 성장이 클 만한 산업은 아무래도 저는 EV 쪽이라고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쪽이라고 보고 있고 이유는 수소 연료 전지 좋죠. 네. 그러니까 친환경이 끝판왕이죠. 근데 그 친환경의 끝판왕으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 많이 가는 건데 저희 수소 자체는 지금 가스에서 가져다 쓰죠. 네. 그러니까 부생 수소 같은 걸로도 네. 가져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좀 있고 이제 발전용 연료 전지로 가게 되면은 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너무 비싸요. 아. 이게 배터리도 비싼데 그 안에 네. 들어가는 불소수지, 뭐 아. 백금, 촉매 이런 것들이 가격이 뭐 보조금을 줘도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죠. 당장에 향후 한 4, 5년 중심으로 봐도 성장 업사이드 자체는 저는 여전히 배터리가 가져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투자를 한다면 둘 다 투자를 하는 전략으로? 네, 저는 같이 간다고 보고 있고 네. 실제로 저희 ESG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거 봤을 때 다 박스로 다 이제 가져가는 거죠. 왜냐면 저희 어쨌든 메인이 됐던 게 글로벌 친환경 정책 플러스 한국형 그린 뉴딜이잖아요. 둘 다 들고 가시면은 계속적으로 멀티플은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특히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연료전지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수소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깔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이슈가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멀티플은 당연히 받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배터리는 실적으로 외형 성장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이슈가 또 등장을 할 테고 이게 뭐 한 번 누가 떨어지고 한 번 올라가고 이게 그날그날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2021년 연간으로 보면은 분명히 주가 자체는 동반 상승에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물론 이제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건 뭐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언제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애널리스트 분께 뭐 매매 타이밍 뭐 이런 거 여쭤보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약간 투자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저는 2021년 동안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멀티플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숫자로 말씀을 드리는 직업인데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기가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의 저의 감각을 살려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의 감각상으로는 2021년에 적어도 그린 뉴딜 쪽은 큰 하락 없이 계속 높은 멀티플을 유지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이런 측면보다는 그냥 꾸준히 지금부터 들고 가셔도 수익률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들한테 나쁜 환경이 주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좀 큰 포인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2차 전지 업종의 전망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잘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뭐 이슈가 있거나 또 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모셔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